에어컨 박사 TV. 냉동기의 구조부터 한번 볼게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가 시스템 에어컨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면 반드시 해야 될 작업 중에 하나가 진공 작업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진공 작업을 왜 해야 되는지, 물론 안에 있는 공기를 빼야 된다는 것은 누구라도 다 알 수 있죠. 이 시스템 에어컨이나 냉동기를 하시는 분들은 진공을 잡아야 된다는 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문제는 공기 중에 뭐가 들어있길래 우리가 진공을 잡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이렇게 한번 그 주제를 정해 봤습니다. 제일 먼저 냉동기하고 그 다음에 시스템 에어컨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공기에는 무엇을 함유했기 때문에 우리가 진공을 꼭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진공을 할 때 어떤 원리로 이제 진공이 되는지 이런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분이, 제가 이제 공기 중에는 수분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수분이 냉동 사이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다음에 냉동기와 시스템 에어컨의 배관 길이, 이것도 한번 비교해 보겠고요. 그 다음에 냉매 중에서 이제 상당히 그 저온에서도 정발이 잘 되는 성질을 가진 후리온과 NH3 암모니아 가스죠. 이걸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냉매에 수분이 들어가 있으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것도 이제 한번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진공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그 다음에 여덟 번째로 이렇게 해야만 기본에 충실한 진공이 가능하다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8개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한 번 더 우리가 초심을 잃지 않고 돌아본다는 마음에서 한번 이렇게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냉동기의 구조부터 한번 볼게요. 이게 냉동기가 제일 그 충실한 냉동 사이클의 구조거든요. 여기에서 파생되어 나와서 이렇게 시스템 에어컨이 동작을 하는데, 물론 이제 시스템 에어컨하고 냉동기하고는 조금 원리가 다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시스템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사방변도 달려 있고, 그 다음에 냉방과 난방의 혼합형이고, 그 다음에 이제 냉동기 같은 경우에도 전자식으로 제어를 많이 하지만 시스템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다 커진 어떤 신호를 받아서, 그 다음에 PCB에서 어떤 신호를 가공을 해서 이렇게 해서 수시로 하고요. 그 다음에 냉동기 같은 경우에는 정속형 컴프레셔를 주로 사용하지만 시스템 에어컨 같은 경우는 난방일 때, 그리고 에너지를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인버터 컴프레셔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구조는 다릅니다만 기본적인 원리는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가 냉동기의 기본 사이클을 한번 해볼게요. 이건 제가 뭐 대충 이렇게 그린 건데, 지금 빠져 있는 게 뭐 유분리기 빠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뭐 액분리기도 빠져 있고, 시스템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유분리기는 뭐 반드시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액기 같은 경우에는 그 들어있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스템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여기 이제 보시면 좀 큰 화면을 한번 봐볼까요? 여기 보시면 오일 분리기는 있는데, 그 다음에 사방변 들어가서 이제 냉방 사이클이니까요. 여기에는 조금 전에 보셨던 수액기는 없어요. 수액기는 없고 냉동기는 있는데, 먼저 냉동기가 어떤 역할을 해서 냉동 사이클을 이렇게 이루어서 품을 냉동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그렇게 먼저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금 이 헤어로드는 후레온 가스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압축기에서 고온과 약 한 80도부터 90도 정도의 기체를 압축을 해서 응축기로 보내는데, 실제로 이 컴프레셔는 아시다시피 안에 피스톤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피스톤은 아주 고속으로 돌고, 그 다음에 스크롤도 마찬가지고 왕복동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피스톤이 쇠와 스틸과 마찰을 할 때 윤활유가 꼭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윤활유가 들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상당 배관 길이라 해가지고, 자, 여기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 이제 밸브부터 실외교의 고압 저압 밸브부터 실내까지 배관이
그 다음에 실내기 개수도 많고 꽤 깁니다. 상당히 길기 때문에 이게 오일이 다 갔다가 다시 다 해소되어 올라 그러면 상당한 시간도 걸릴 분들은 그때 이제 압력이 낮아서 오일이 제대로 해소가 되지 않으면, 물론 이제 오일 해소가 시스템 에어컨 같은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오일 해소 기능이 별도로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만일에 오일이 이제 부족하게 되면 자동차에 엔진 오일이 없으면 엔진이 달라붙어 버리듯이 컴프레셔도 역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순기능도 좀 있긴 한데요, 역기능이 더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순기능이라고 하면 지금 여기 보면 각종 기계적인 장치가 쭉 달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장치들에 약간의 오일이 윤활이 됨으로 해서 원활하게 전자변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잘 좀 원활하게 잘 좀 움직여 주겠죠. 그러나 실제로는 오일이 들어가서 전열을 방해하기 때문에 사실은 오일이 큰 냉동 사이클에 돌아와야 좋은 점이 없습니다. 즉 오일이 돌아서 응축기로 가면 응축기 자체가 실제로는 외부 공기가 들어와서 여기서 열교환을 해가지고 응축을 시키는 게 아니거든요. 동배관,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선풍기 날개가 돌아가고 그 밑에 알루미늄 핀을 쭉 달아서 그 외부의 공기가 여기에 핀에 의해서 열관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오일이 다량으로 들어있으면 그 오일이 실제로는 응축을 방해하는 거기 때문에 있어봐야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 유분리기에서 이제 유분리기 종류는 뭐 좀 여러 가지가 있고, 뭐 원리는 뭐 저번에 설명했으니까 보시면 되겠지만, 들어오는 오일을 일단 여기서 보관을 했다가 일정한 오일 양이 차면 우리 화장실에 가면 그 부위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렇게 딱 올라오면 오일이 싹 빨려 들어가는 그런 오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응축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압축기에서 고온과압 80도부터 90도의 고온과압 기체를 압축을 하면 여기 고온과압의 기체가 되겠죠. 기체가 되어서 유분리기에서 오일은 이제 다시 해수가 돼서 컴프레셔로 들어가고, 나머지 조금 오일과 핫게스, 뜨거운 80도, 90도 정도 되는 기체가 들어가서 외부에 있는 열과 교환합니다. 여기 외부 기온이 한 여름에 더울 때 뭐 30도, 35도 된다고 해도 여기 온도가 훨씬 높지 않습니까? 80도, 90도니까. 그래서 선풍기 바람을 이렇게 딱 불어내면 응축이 딱 되어서 싹 하면서 약 한 여기 압력은 변화가 없고, 이게 상이 이제 바뀌면서 이제 온도가 약간 좀 내려가죠. 그래서 여기에서 들어가면 여기서 실은 또 수액기가 있습니다. 수액기가. 여기 이제 이 기본 사이클에는 없어서 내가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자, 수액기 역할은 뭘 하는 건가 하면요. 수액기는 실제로 우리가 평창변에 필요한 거는 순수한 액입니다. 순수한 액. 액만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만일의 경우에 어떤 연유에선가 응축이 다 이루어지지 않고 약간의 그 가스가 들어가면, 이 평창 밸브가 아시다시피 굉장히 좁은 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순수한 액만 들어가서 교축 작용을 탁 일으켜야지만 거기에서 이제 정박기로 들어가서 그 압력이 낮아지면서 온도가 갑자기 이제 한 영하 5도 정도, 마이너스 5도 정도로 내려가게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여기 응축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다량의 그런 가스가 섞여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이제 수액기에서 잡아주는 거죠. 그러면 들어오면 수액기 같은 경우에는 가스는 다 잡아주고, 그 다음에 순수하게 액만 흘러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사이트 그라스가 뭐 외부를 볼 수 있고, 뭐 드라이 힐터, 그 다음에 뭐 이런 뭐 전자변, 이거는 전자변이 스톱했을 때 압력을 맞춰주기 위해서 이제 있는데, 이런 거는 뭐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니까. 그러고 나면 평창밸브에서 이제 교축작용이 이루어지면, 요 역시는 이제 그 응축기하고 반대작용을 하죠. 실내의 열을 갖다가 이렇게 흡수를 해서 정발시켜 버립니다. 이게 이제 후리온가스의 성질이 낮은 온도에서도 이렇게 쉽게 정발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냉매로서 적합하는 겁니다. 후리온가스가. 그래서 이렇게 쭉 넘어오면 실제로 이 압축이라는 거는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액체를 다시 압축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걸 뭐 불응축 가스라고 하는데,
오일도 뭐 불응축가스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수분도 마찬가지로 불응축가스에 속하고, 여기에 들어온 액냉매도 불응축 가스에 속해서 다시 압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만일의 경우 여기 다량의 그 액냉매가 들어왔다 그러면 컴프레셔는 뭐 특별한 뭐 문제가 없을 때 계속해서 이제 동작을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컴프레셔가 이제 그 액햅마 현상에 의해서 밸브가 뭐 나간다든지 그래서 고장이 나게 되겠죠. 그래서 중간에 액분리기를 이렇게 답니다. 일명 이제 어큐뮬레이트라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들어오는, 여기 이제 순수하게 가스만 들어가야 되는데, 만일에 액이 들어오면 액을 일단 보관을 했다가 다시 액만 가게끔 해서 이렇게 이제 계속 사이클이 순환을 합니다. 여기서 냉방만 다루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시스템 에어컨을 넘어와서, 자, 그러면 왜 우리는 진공을 주제에 있다시피 진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부터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공기는 무엇을 함유하고 있는가? 우리가 보통 이 공기에는 습도에 따라서, 우리가 보통 보면은 우리가 지금 숨 쉬고 사는 이 공기가 뭐 질소도 있고, 그 다음에 수분도 있고, 산소도 있고, 이렇게 이제 섞여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공기 중에는 이제 수분이 많이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순수한 건공기, 완전히 드라이한 공기는 뭐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쭉 지금 살펴본 것처럼, 여기서 살펴본 것처럼 진공을 잡아서 그 공기를 빼내줘야지만 공기 속에 있는 수분이 완전히 제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공을 잡게 되는데, 지금 아마 우리가 쉽게 볼 수는 없습니다만, 저는 그때 교육을 받을 때, 시스템 에어컨 교육을 받을 때, 투명한 유리에다가 물을 넣어놓고 진공 펌프를 가지고 이제 땡겨본 교육을 받았는데요. 물이 그냥 쭉 빨려서 땡겨가는 게 아니고요. 물이 일반 상온에서 끓어요. 이게 진공을 잡기 때문에 끓는 끝이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조금씩 기화가 돼가지고 빨려 나갑니다. 조금씩 기화가 되면서. 근데 이제 우리가 진공계를 보면 그렇게 빨려 나갈 때는 진공이 떨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계속해서 그냥 빨려 나가는 거죠. 기화가 돼서. 쉽게 말하면 수증기가 되어서 빨려 나가는 거죠. 그래서 차츰차츰 물이 이제 없어지는데, 우리가 보통 보면 진공계 보니까 마이너스 0.5도로 잡혔는데 하고 금방 떼버리면 실제로는 완벽하게 진공이 안 잡혔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화가 계속 되어서 그게 이제 나가는데, 그래서 사용 설명서를 잘 보시면요, 진공이 0.5도로 떨어진 다음에 이 시스템에 따라서 1시간을 더 잡아라, 2시간을 더 잡아라, 그렇게 문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이 계셔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실제로는 그래 기화가 다 되고도 안에 있는 수분이 다 빨려 나온 데는 그만큼의 여유의 시간이 있어야지만 그게 다 기화가 돼서 나온다, 그 뜻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제로는 공기 중에 만약 수분이 있으면, 여기는 이제 평창 밸브인데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건 이제 기계식 평창 밸브인데 가문통이 있어서 열었다가 닫아줬다가 하는데, 이건 이제 안에 이제 후레온 가스가 들어가 있고요. 그런데 지금 시스템 에어컨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실내기 EV를 쓰지 않습니까? Electric Expansion Valve 이래가지고 EV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전자평창비를 씁니다. 전자평창비를 보면 위에 나사 같은 게 달려 있고요. 옆에 이제 전자 코일이 달려서 필요한 만큼을 열어줍니다. 그게 이제 스텝으로 몇 바퀴 돌려줬다 스텝으로 이제 조정이 되는 건데, 이거 역시도 마찬가지로 평창 밸브 구조와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밀한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에, 만일의 경우에 여기서 액이 들어와서 여기서 교축작용을 딱 일으킨 이 순간에 만일의 경우에 여기 보면 제가 조금 전에 여기서 말씀드렸다시피 평창 밸브에서 딱 나갈 때 한 영하 5도 정도 떨어진다고 했지 않습니까? 영하 5도가 떨어진 이 순간에 습도 내에 수분이 있으면 당연히 얼어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요 전자팽창변 입구를 순간적으로 얼었다가 얼게 되죠. 그리고 이제 또 이게 녹으면 또 이제
또 정상으로 작동하고, 우리가 정석형 옛날에 그 설치할 때 진공을 제대로 잡지 않고 설치를 하게 되면 매니폴드 게이지를 보시면요, 바늘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그게 이제 대부분이 물론 이제 다른 게 그 사이클 내에 들어서 뭐 할 수도 있지만 다 전자식 평창 배느냐 이런 비를 쓰는 게 아니고 모세관을 쓰지 않습니까? 그 모세관 입구에 그게 얼었다가 녹았다가 해가지고 계속해서 전열을 방해하는 겁니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컴프레셔 일을 훨씬 더 많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전기료도 많이 들고 그래야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진공을 잡을 때 0.5토로가 떨어졌다고 스톱하지 마시고 거기서 다른 일을 하시면서 한 1시간 정도 더 잡으시면 완벽하게 안에 있는 진공이 잡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제를 좀 돌아가서, 자, 요 사이클 어떤 게 미쳤냐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냉동기하고 시스템 에어컨의 이제 배관을 한번 비교를 해 볼게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냉동장치는 대부분이 보면 냉동기 바로 옆에 실외기를 설치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상당 배관 길이, 즉 응축기에서 정발기까지 가는 이 상당 배관이 그렇게 길지를 않아요. 그렇게 길지를 않습니다. 물론 뭐 길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짧습니다. 그러나 이 시스템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요, 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서부터 딱 끝이 나서 그 길이가 상당히 길어요. 지금 이 시스템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지금 1km까지, 이 배관 길이가 1km까지 이렇게 끌고 가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보통 한 몇십 층 건물에 그 수직으로 아니면 수평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긴 거리를 가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중간중간에 용접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겨울이라고 설치를 하고 여름에 습도 많다고 설치를 안 하고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부에 있는 상당 습도와 상관없이 항상 우리가 설치를 하게 되면 이 내부에 그 다음에 다양한 수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접하다가 보면요, 그 뜨거운 열과 이제 공기 중에 마찰이 이루어지면 배관 내에 결로가 맺히게 되죠. 그런 결로가 다 시스템 내부에 지금 다 도사리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스템 내부의 진공은 매우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이 기계가 안전하게 이제 동작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프레온 가스의 성질이 물하고는 섞이지가 않아요. 완전히 따로 국밥입니다. 따로 국밥. 섞이질 않기 때문에 자기가 안고 이렇게 사이클을 운행을 하지 않습니다. 물은 물대로, 냉매는 냉매대로 따로 이제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필히 해주셔야 되고, NH3인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는 물하고 섞이는 성질이 프레온보다는 좀 덜 하니까 섞여서 그냥 이제 갈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요즘은 이제 대형 창고에는 간혹 쓰기는 하는데 워낙 효율이 좋으니까요. 요즘은 대부분이 다 이제 프레온 계열을 다 쓰고 있지 않습니까? 냉동 창고도. 이제 NH3 같은 경우에는 지금 쓰지 않는 이유가 효율이 좋지만 화재의 위험과 그 다음에 독성 때문에 이제 사용을 하지 않죠. 그래서 반드시 진공 작업을 그런 식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냉동기와 비교해서 시스템 에어컨을 한번 잠시 사이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중간에 잡다한 이런 온도는 제어를 하기 위해서 지금 다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생략하고 큰 사이클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버터 압축기에서 이제 압축을 해가지고 한 90도 정도의 핫 가스가 넘어가죠. 넘어가면 요게 이제 오일 분리기, 아까 냉동기에서 말씀했던 오일 분리기, 유분리기에 도착을 하게 되면 요 체크 밸브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상 뜨면 거꾸로는 못 가고 이쪽으로만 가죠. 그래서 압축기로 다시 들어오고 나머지 이제 고량의 오일과 그 다음에 냉매가 핫가스가 그대로 통과되는 거죠. 이렇게 통과되면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체크 밸브가 있어서 뒤로 백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보면 요 고압 스위치하고 고압 센서가 달려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이제 만일의 경우에 필요 이상의 고압이 쳤을 때 여기에서 어떤 그 제어 장치를 통해서 스톱을 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야 압축기를 보호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계속해서 돌면 뭐 터지든지 압축기가 뭐 망가져 버리든지 두 개를 하지 않겠습니까? 현재 이 고압 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센서가 이제 그 CPU에 들어가서 그런 이제 역할을 하는 거죠. 쭉 들어가서 사방변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사방변 아시다시피 그 한 냉매가 양쪽 방향으로 흐를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양쪽 방향으로. 이게 냉방일 때, 난방일 때 이렇게 이제 되어 있죠. 들어가서 여기 보시면 조금 전에 보셨던 냉동 사이클에서 보신 여기 이제 응축으로 들어갑니다. 응축으로 들어가는데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기능들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핫가스가 붙어 있어서 뭐 냉동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재상을 하지 않지만 이제 시스템 에어컨 같은 경우는 난방을 할 때 낮은 온도에서 또 거기서 증발을 시키니까 이게 적상이 달라붙죠. 그 차니까 외부에 또 습도도 많고 하니까 특히나 눈 올 때는 이게 적상이 엄청 달라붙습니다. 그럴 때 요건 이제 계속해서 시스템을 가동하면서 상부와 하부를 각각 재상을 하는 이런 기능을 하기 위해서 여기서 뭐 상부 핫가스, 하부 핫가스 뭐 이런 밸브들이 달려 있는데요. 이런 거는 뭐 생략하고 그래서 다시 이제 이게 들어오면 이것도 뭐 필요 없고 이리 가는 거죠. 이렇게 여기서 이제 쭉 가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은 이제 실내기로 이제 갑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로 순수한 여기서 응축을 다 해낸 순수한 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액이 쭉 가서 여기에 도착해서 이제 실내기 제어에 의해서 그 냉방을 보면 요리 쭉 와서 여기서 다시 돌아서 다 끝나서 여기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엄지간이 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같이 그냥 공용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다시 쭉 들어와서 사방변 쪽에 들어와서 다시 이제 우리가 이제 말하는 어큐뮬레이터 여기 보면 요 액분리기죠. 액분리기 여기에서 어떤 연유에선가 또 액이 그대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에어컨 같은 경우는 액분리기가 굉장히 크게 옆에 길쭉하게 붙어 있습니다. 여기 액분리기가 그 액분리기가 이제 하는 역할 자체가 지금 만일의 경우에 액이 그대로 들어가서 컴프레셔가 들어가면 우리 냉동기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액은 압축이 안 되니까. 그래서 액큐뮬레이터를 통해서 다시 이제 들어오는 이게 그 시스템 에어컨의 기본적인 이제 그 냉방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다시 이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진공이 왜 필요하며 그 만일에 진공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어떤 문제들이 일어난다고 판단을 하시면 진공을 이렇게 잡아야 되겠구나 하는 게 이제 보이겠죠. 그래서 수분이 함유하고 있다. 그래서 그 수분을 빼주지 않으면 팽창 밸브 쪽에서 얼어버릴 수도 있다.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쭉 따라 돌면서 계속해서 전열을 방해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수분이 동파이프하고 가수분해를 일으킨다고 하지 않습니까? 가수분해는 식사를 하고 나면 뭐 각각 소화가 돼가지고 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처럼 이게 수분 자체가 동파이프하고 접촉을 해서 거기서 가수분해를 일으키게 되면 동도금이라고 배웠는데요. 동도금이 된답니다. 도금이 된답니다. 도금이 한 불 더 얇게 입혀지는 거죠. 한 불 더. 이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됨과 동시에 가수분해를 일으켜서 이게 저 압축기 오일 그러니까 냉동기 오일이죠. 냉동유를 그 우유처럼 뿌옇게 만들어 버리는 역할을 한답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뿌옇게 된 냉동 오일은 오일로서 역할을 못 하다 보니까 반드시 사이클 내에 있는 수분은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래된 에어컨이나 냉동기를 뜯어봤을 때 물론 이제 오일을 밀폐형일 때 오일을 이제 교체를 하지 않고 오래 사용할 때 오일이 조금 이 점도나 이런 건 나아질 수 있지만 우유빛처럼 뿌옇다든지 하는 거는 결국은 내부에 수분이 들어가서
가수분해를 일으켜서 그렇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시스템 에어컨 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좀 뭐 두서없이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 설명대로 진공을 잡아둬야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게 안에서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팽창 밸브의 입구를 막는다든지, 그 다음에 그게 계속 따라 돌면서 낮은 온도하고 반응을 해서 막아버리고, 그 다음에 가수분해를 일으켜서 이제 동도금 현상이 일어나서 압축기 피스톤 쪽에 그 동도금을 해버리면 이제 그 압축기가 파손된다든지 이런 결과를 초래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그런 식으로 이제 꼭 좀 잡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야지만 제대로 된 충실한 진공이 가능합니다. 자, 오늘은 진공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봤는데요. 이 뭐 다 알고 계시는 그 내용입니다만, 결론을 내리자면 수분이 들어가면 팽창 밸브 쪽을 막는다. 두 번째로는 가수분해를 일으켜서 동도금 현상을 만든다. 그렇게만 보시면 되고요. 압축기에서 불응축 가스가 되어서 압축을 막을 만큼은 안 되지만, 그래도 상당한 부분 컴프레셔에 데미지를 주는 것만 사실이니까 그 세 가지만 이렇게 기억해 놓으시면 우리가 진공을 왜 잡아야 되며 또 진공은 어떻게 잡아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뭐 겨울 같은 경우에는 좀 덜 하겠지만 여름이나 수분이 많은, 습도가 많은 이런 뭐 비가 오는 날이라든지 그럴 때는 상당히 좀 조심을 해서 뭐 용접도 하고 수분이 침투하지 않게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굉장히 좀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자, 오늘은 진공에 대해서 한번